채권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근래 한 2, 3년 사이에 채권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몰렸어요. 전체 채권의 2.5%나 소유할 정도로 채권 시장의 개미 투자자들은 큰 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말입니다. 이거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대로면 채권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채권을 많이 팔아치우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대혼란이 오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민주당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율, 이거 과세 기준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투자수익 기준으로 해요. 3억 이하다. 그래도 세금이 지방세 포함하면 22%예요. 만약에 3억을 초과해서 벌었다. 그러면 세율이 27.5%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난리도 아니죠. 기본공제액은요. 국내 상장 주식은 5천만 원이고요.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은 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만 공제하고 수익 난 것 중에 나머지는 다 세금을 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3억 이하면 22%를 때리고요. 3억 초과면 27.5%를 때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와, 미쳤다 미쳤어,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채권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요 단위가 큽니다. 전부 다 단위가 큽니다. 게다가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왔을 때 채권이 폭락했었거든요. 그때 채권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은 지금 그때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샀단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거래액을 보면 2021년하고 2022년의 차이가 엄청나죠. 4조 5,675억 원에서요 21조 6,113억까지 2022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가 채권 사태, 채권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게 작년까지 37조 5,620억 원이나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난리가 아니잖아요. 2년 사이에 722.4%나 늘었습니다. 722.4%. 이거는요, 여러분, 경제에서 잘 나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채권 시장에 몰려가고 채권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느껴서 나는 채권으로 부자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 2024년도 보세요.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거든요. 상반기에만 23조 1천억 원, 전년 대비해서 20.3%, 전년에 19조 2천억 원이었는데 20.3%가 늘었어요. 채권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금을 이렇게 27.5% 내지는 20% 이렇게 22% 세금을 이렇게 매기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팔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보유 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에 10조 9,500원의 채권을 보유했다면요 2024년에는 54조 9천억 원입니다. 무려 4년 사이에 401.4% 늘었습니다. 10조 9,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에는 54조 9천억 원, 43조 9,500억 원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채권 보유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세금을 왕창 22% 내지는 27.5%를 부과한다고 하면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미쳤다 빨리 팔자 하는 이야기도 이거예요. 세금을 워낙 많이 때리기 때문에
지금 버티지 못하고 판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 아마 채권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펀드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펀드에서는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펀드를 보면 2024년 1월 3일에서 6월 11일까지를 봤어요. 외국인들은 21.33%를 21조 3,300억 원을 매입을 했지만요. 지금 개인은 6조 7,900억 원을 팔았죠. 여기다가 투자 신탁에 맡긴 돈도 2조 4천억 원 팔았고요. 사모펀드에도 3조 2,800억 원을 팔았습니다. 결국 지금 개인들이 펀드를 팔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펀드를 파는 것처럼 말입니다.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권 시장에 대혼란 오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금액이 많은 데다가 세금이 폭탄이에요. 아니 핵폭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요 여러분 못 버팁니다. 저는 결국 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뭐 채권런 아니면 본드런 저는 당연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말입니다. 대규모 연말에 이탈이 될까 사실은 두려워요. 아마 지금 민주당도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 같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뭐 연기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연기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뭔가 흔들리고 있는 추세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내용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연기한다 내지는 아예 폐지한다 이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민심 또 시장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룡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시장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야당에게 시장을 똑바로 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공룡 야당이지만 민심에는 밀린다는 뜻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대로 가면 분명히 말입니다. 지금대로 가면 결국 민주당도 손들고 항복할 것 같아요. 1,400만 개미 투자자도 겁나거니와 이게 주식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서도 금융투자니까 이게 소득이 발생을 하면 소득세를 내야 되고 펀드에서도 소득이 발생하면 내야 되고 채권에서도 소득이 발생하면 내야 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 그들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 공룡 야당이든 거대 야당이든 민심 앞에는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 오늘도 해봅니다. 바뀔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지만 어떻게 바뀔지는 연기냐 아니면 아예 폐기냐 이게 문제인데 당연히 저는 폐기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요. 폐기되는 것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아니 개인들도 좀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 될 기회를 정부가 계속 걷어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만 더 힘들어진다 그런 말이 나올 거잖아요. 제발 저는 채권런이나 펀드런이나 주식시장에서 탈출이나 이런 게 없이 저는 시장이 좀 안정스럽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공룡 야당은 여론 앞에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